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의 표현은 사실상 그래프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프니까요. 운동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방금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지금 속력이 20이고 이 녀석의 속력이 30이야. 그럼 결과만 하는 거죠. 얘가 뭘 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내용을 담아주는 건데, 자, 첫 번째 보세요. 우선 지금 이 속력하고 속도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건 우선 ST 그래프 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압축된 강의이다 보니까 진행을 하면서 제가 조금 빠르게,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은 뒤에 있는 것도 과감하게 앞으로 가지고 나올 예정입니다. 자, 보세요. S는 얘는 거리고요. 얘는 시간입니다. 금방 지우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요 T를요, 요거 이제 시간이고, 보통 저희가 쓸 때 여기는 T 이렇게 S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써 있으면 우선 여기서 T를 저희가 뭐라고 표현해요? 이걸 수식이라고 표현하고, 요 S를 단위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공부가 어설프기 시작하면 뭐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냐면 여기는 요 S랑 요 S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죠? 이게 헷갈리면 정말 생초보죠. 생초보십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당연히 나중에 편안해지시니까 지금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X축은 저희가 운동의 표현을 하거나 이랬을 때 웬만하면 다 T입니다. 그러니까 속력하고 속도를 구별하거나 또는 가속도 그래프에서 T가 아닌 그래프를 찾는 게 더 힘듭니다.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T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신 수식하고 단위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당연히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T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 수식은 여러 개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T 나와 있으면 요거는 세컨드, 그죠? 이거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이건 섭씨 온도죠. 얘 온도를 의미하는구나. 즉 여기는 타임, 얘는 템퍼러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수식이 중에 아니라 단위로 누가 들어가 있느냐, 단위는 반복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를 딱 보는 순간 얘가 누구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만 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식은 남들은 타임을 T를 T라고 주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뭐 P라고 주겠다. 물론 보편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잡혀가는 건 아닙니다. 관습에 의해서 보통 T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시간, 거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다가 S, 여기에다가 이렇게 미터, 단위를 표시해 놓으면 얘가 누구구나 라는 사실을 지금부터 확인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시간, 얘는 거리구나. 자, 그럼 제가 이제 해석하는 법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물리를 처음 한다고 생각하셔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이 간격은 촘촘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넓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어차피 눈금 하나의 간격은 초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가 0, 1, 2, 3, 4, 5, 6, 7, 8 초라는 거죠. 0초, 1초, 2초, 3초, 즉 제 손으로 한 뼘 정도의 길이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많은 시간을 집어넣거나 많은 시간을 표현하고 싶으면 눈금의 간격을 작게 하면 되고요. 3초만 표시할 거야 라고 하면 간격을 넓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즉 뭐냐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와중에 그 시간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이건 적게 표현된 것 뿐이죠. 중요한 건 하나의 간격은 초라는 겁니다. 정의가 됐죠. 단위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은 단위 시간 1초로 정의되어 있다. 자, 그럼
좋아하는 숫자. 자, 제가 현장 강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좋아하는 숫자가 몇이세요? 그러면 이제 열에 한 못해도 한 6, 7은 3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3 단위는 미터죠.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걸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운동하죠? 무슨 운동합니까? 등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프를 암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확하게 Y축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고 그 Y축에 맞는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1차원상의 1차 방정식의 형태로 이제 내용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Y는 하고 가죠. Y는. 그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Y축의 결과예요. 자, 보세요. 결과가 안 변했잖아요. 0초일 때 물체가 3m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초 때도 3m, 2초 때도 3m, 3초 때도 3m, 4초 때도 3m에 있다는 얘기는 이 물체가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구나. 자, 그럼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물체가 받은 시그마 F,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합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R자 힘이라고도 표현하죠. 자, 이걸 합력 또는 R자 힘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녀석을 살짝 바깥으로 한번 끄집어내서 제가 힘에 대한 정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M인 물체가 어디에 있죠? 지구에 있어요. 물체가 지구에 있으면 당연히 뭘 받죠? 당연히 지구에 대한 중력을 받겠죠. 아래쪽으로 중력을 mg만큼 받습니다. 중력을 mg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어떤 물체든 힘을 받으면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이 힘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누가? 땅에서 물체를 받쳐주는 힘이 작용하게 되죠.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수직항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직항력. 자, 중력과 수직항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데요. 이때 이 중력을 풀어내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라고 표현하고요. 수직항력은 땅이 물체를 받치는 힘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땅이 물체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 보세요. 땅이 물체를, 이 녀석이 주어입니다. 그 힘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는 거죠. 주어, 누구한테 작용하죠? 물체에 작용하는 겁니다. 지구가 얘죠. 힘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얘입니다. 지구가 물체를, 얘가 또 목적이에요. 지구가 물체를, 땅이 물체를, 지구가 물체를. 근데 보니까 그 힘이 주체는 다르지만 물체를 하고 이게 한 물체잖아요. 그죠? 한 물체.